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바닷물이 과거에 대륙을 덮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 무언가에 의해서 침식당해서 깎여버린 겁니다. 한 덩어리였던 대륙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현재 진행되는 일들, 이걸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진화론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게 된 거예요. 자연을 창조하셨고 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 바른 과학이 바로 창조과학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는 창조과학 탐사여행의 박창성 목사입니다. 저는 창조과학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창조과학 탐사여행도 제가 하는 사역의 일부인데 이 탐사여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보면서 실제로 성경의 기록이 자연과 일치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여행입니다. 네. 오늘은 6번째 시간 옐로스톤으로 가겠습니다. 옐로스톤이란 이름은 좀 들어보셨죠? 네. 노란 돌멩이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네.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것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곳이란 무엇일까요? 네, 온천입니다. 온천. 거기 수증기 막 김이 막 나죠. 네. 뜨거운 물이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그런 곳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주 색깔도 아름답죠. 네. 그 더운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식하는 그 이끼라든지 이런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것들의 그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많은 물질이 녹여 있어서 이것이 흘러나오면서 그것들이 침전돼 가지고 노란 것들이 많이 쌓여. 이게 바로 온천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옐로스톤입니다. 그런데 이 온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땅 속에 뜨거운 암석이 녹은 마그마라는 물질이 들어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마그마가 들어있기 때문에 땅 속으로 지하수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끓어가지고 데워져서 이 바깥으로 다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온천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위로 뿜는 온천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네.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밑에서 막 끓어가지고 그 수증기가 나오고 싶어 하는데 뚜껑이 닫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압력이 점점 커져서 그 뚜껑이 열릴 때 이때 바로 뜨거운 그 물이 뿜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네,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옐로스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정해진 시간, 규칙적으로 뿜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몇 시에 분출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가서 기다리면 그 시간 되면 딱 나와요. 네. 어떤 것은 불규칙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시간을 잘 지키는 그런 간헐천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막 스팀들이 막 나오고요. 네. 이 땅속에 뜨거운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을 잘 보시면 그 온천 옆에서 또
뭔가 동물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따뜻하니까 거기서 증기 찜질을 하나 보지. 네. 사람만 찜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동물도 찜질을 좋아하네요. 네. 근데 바로 어떤 동물일까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네. 이 동물입니다. 네. 소와 좀 비슷하긴 한데요. 등이 좀 높고 털도 좀 길고 그래요. 네. 버펄로라고 들어봤어요? 네. 버펄로. 네. 또 바이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동물이 캐나다하고 미국에 많이 사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옐로스톤 파크에 가장 많이 살아요. 근데 요 버펄로 요 생물 말이죠. 뭐 가까이 가도 아는 척도 안 해요. 인간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광고 저 사인판이 붙어 있는데 여기 이 버펄로에 5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화났다 하면은 쫓아온대. 근데 아무리 사람이 빨라도 당해내지 못한대요. 네. 그래서 아주 조심하라고 그렇게 써 있어서 혼비백산하고 물러섰습니다. 네. 이 옐로스톤은 말이죠. 아주 자연보호가 잘 돼 있어서 여러 생물들이 동식물들이 많은 곳입니다. 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생물이 있네요. 한국에서는 잘 못 보는 생물 여러 마리가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자세히 보니까요. 애미도 있고 새끼도 있고 뭐 젖도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심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애미가 다 이렇게 젖도 먹이고 그러더니 앞장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길을 건너서. 그러니까 새끼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졸졸졸졸 쫓아와요. 그런데 다 간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몇 마리가 안 온 거예요. 새끼 중에 그걸 알더라고. 그러더니 안절부절 하더니 차들이 막 다니는데 말이죠. 한참 있더니 도로 돌아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새끼들을 불러서 다시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그걸 보고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생물들 특히 동물들의 경우 잘 관찰해 보시면 새끼를 낳아서 키울 때 굉장히 지혜롭죠. 뭐 심지어는 그 무시무시한 악어도 말이죠. 제 새끼는 아주 구여워가지고 어디로 가면은 입에 물어가지고 또 둥지로 데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대가 이어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생물들이 그 자신의 힘 능력으로는 새끼를 낳아서 키우지 못하니까 그런 지혜들을 미리 넣어준 거죠. 우리 달걀만 해도 말이죠. 그 닭이 부화될 때 이거 주둥이로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또 우리 새끼 낳았을 때 새끼들이 나오자마자 애미젖을 찾죠. 그거 젖을 빨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거든. 이건 배운 것이 아닌데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본능입니다. 본능. 본능. 이 본능은 우리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애미가 뭐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것을 후손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후천적으로 배운 지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지 그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과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본능과 같은 것, 이것은 참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 우리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을 좀 구별하는 뭔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능력. 네. 그래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죄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것을 뭐라 그러죠? 그렇게 악하고 선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 뭐가 있다? 뭐가 네, 양심. 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기능이 좀 잘 발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예. 이 양심과 같은 것도 사실 우리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생물들에게 주신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건 저절로 진화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을 또 잘 보면은요, 이 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진흙, 네, 진흙이 있는데 거기서 죽 끓듯이 퍽퍽퍽퍽 그러면서 막 끓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네, 이거는 막 수증기가 나와요. 그냥 슉슉슉 그래서 막 뭐 그 뜨거운 수증기가 막 뿜어내는데, 네, 아주 이거 팻말을 보니까 이름도 잘 지었어요. 네, 뭐라고 썼냐면 Dragon's Mouth Spring 그러네요. 그 드래곤이 뭐죠? 용. 네, 그러니까 용 입이다 그러니 쉑쉑쉑.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요 온천물이 이제 넘쳐서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보면 참 아름답죠, 색깔들이. 왜냐하면 이 온천물에는 많은 그 광물들이 녹아 있습니다. 땅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땅 속의 암석 중에 또는 토양 속에 들어있는 물질 녹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질이 녹여 있어서 이것이 흘러나오면서 그것들이 침전돼 가지고 이렇게 층을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황 성분이 들어있기도 해요. 황 색깔이 뭔지 아세요? 네, 노란 색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란 것들이 많이 쌓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옐로스톤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네. 아름답죠, 참. 네, 네. 네, 여러 가지 물질들, 녹은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네. 어떤 건 하얀 것들이 가라앉아 있고, 어떤 거는 또 빨간 것들이 있고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보고 싶으세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창조각 탐사 여행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바다 밑에 보면 해저 산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덩어리였던 대륙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륙과 대륙끼리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진동이 바다의 물에 전달이 돼가지고 해일로 대륙을 휩쓰는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왜 이렇게 온천이 많고 또 간헐천도 있고 그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들어있다고요? 땅속에 네, 암석이 녹은 물질이 들어있어요. 네. 네. 그것이 이 지하수를 끓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그 용암들이 흘러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용암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왔냐면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예. 지금 요새 일어나는 것은 비유가 안 돼요. 요새 뭐 하와이에서 좀 분출한 것, 예. 또 몇십 년 전에 미국의 세인트 헬렌산이라는 것이 또 폭발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규모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실 조용한 편입니다, 지구가. 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난 용암이 흘러나왔습니다. 예, 그런 곳이 어디냐면요, 인도의 데칸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엄청난 두께의 용암이 흘러나와서 넓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왕성한 그런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러시아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워싱턴주, 미국 워싱턴주에도 그 콜롬비아 고원이라는 곳에 아주 두꺼운 용암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들은 어떻게 흘러나왔냐 하면요, 갈라진 틈을 통해서 쭉 갈라진 거예요, 땅이.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용암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마치 해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 용암층이 이렇게 수평한 층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신 그 용암이 흘러나오는 건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 보셨죠? 그렇게 흘러가 가지고는 수평한 용암층이 안 생깁니다. 이거는 엄청난 양의 용암이 해일처럼 흘러갔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한 층이 생긴 거예요. 세계 곳곳에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하면은 과거는 현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를 연구할 때 현재 진행되는 것, 우리가 경험한 거, 본 거, 요거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는 그 증거들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를 바로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아주 많은 용암이 분출한 곳도 이 옐로스톤입니다. 어떻게 아냐면은 워낙 많이 흘러나와 가지고요, 쑥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게 다 나왔으니까 비어 있기 때문에 푹 꺼진 겁니다. 근데 워낙 넓어 가지고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백두산에 푹 패여 가지고 물이 고여 있잖아요, 천지. 그것도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암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비어져 가지고 푹 꺼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인 겁니다. 그런 호수를 칼데라 호수라고 얘기를 해요. 칼데라 호수. 이 옐로스톤에도 칼데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바가 저쪽 편에 보면은 물이 보이죠? 호수입니다. 거의 바다 수준이에요. 그렇게 넓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지 않고는 그 들어간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양의 용암이 분출한 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땅속에 그만한 그 암석이 녹은 물질, 마그마라는 것이 들어있질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용암들이 분출했느냐, 화산 활동이 있었느냐, 이것이 참 의문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성경에는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노아의 홍수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될 때의 상황이 창세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이용하셔서 홍수를 일으키셨는데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것은 땅들이 갈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들이 갈라진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왜 갈라지고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지질학에서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것이 그것을 설명해주는 이론으로서 현대 지질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이 얇은 딱딱한 땅 껍질이 그 밑에 조금 온도가 높아서 조금 유연한 층, 그 밑에 층을 멘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온도가 높아서 반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죠. 그 위에 이 암석층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이것들이 쪼개지면서 한 덩어리였던 대륙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매우 빠른 속도로. 그러다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현재는 거의 멎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1년에 몇 센티미터씩 각 대륙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이동해가지고 현재의 위치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노아의 홍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이 땅이 갈라지는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갈라지면서 밑에 뜨거운 물질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쌓여져서 봉우리를 이루어요. 그래서 바다 밑에 보면 해저 산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니까 물을 뜨겁게 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비를 많이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갈라질 때 그 진동이 바다의 물에 전달이 돼가지고 해일로 대륙을 휩쓰는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의 원천은, 중요한 원천은 이 바닷물이 해일로 휩쓴 것, 이게 중요한 이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요, 이제 갈라지면서 땅이 움직이다 보면 대륙과 대륙끼리 충돌을 하게 됩니다. 갈라져서 이동하면서 어떤 데는 만나가지고 충돌을 하게 돼요. 그러면 누르면서 그 해일로 인해서 대륙에 두꺼운 퇴적층이 쌓여진 다음에 누르면 주름이 잡히면서 솟아오르게 되겠죠. 그게 바로 산맥입니다. 산맥. 그래서 알프스 산맥이나 히말라야 산맥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마찰열에 의해서 뜨거워지니까 암석이 녹아가지고 그것이 막 뿜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화산 활동이에요. 바로 이 옐로스톤이 그런 이유 때문에 화산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용암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이동하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용암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대규모의 화산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노아의 홍수 때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용암이 만들어져서 뿜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현상들은 바로 노아의 홍수로 이렇게 잘 설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바로 뭐냐면 과거는 현재와 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질학자들은요,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되풀이된 거다. 옛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냥 똑같은 일들이 반복됐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과거를 연구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탐사여행을 통해서 살펴보면 옛날은 현재와 다르다. 지금은 비교적 조용한 상태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큰 격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이때 물이 넘쳐서 해일로 대륙을 휩쓸기도 했거니와 땅들이 움직이면서 충돌해가지고 주름이 잡혀서 솟아오르기도 하고 또 미끄러져 가면서 열을 발생해서 많은 그 용암을 만들어 가지고 분출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신기하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정확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이 또 기대되실 텐데요. 다음 시간은 어디로 가냐 하면요, 아치스 캐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는 아주 그랜드 캐년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인데 특이한 지형이 있는 곳이에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면서 평안히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